건강해지려고 마늘 드시죠? 그래서 생으로, 즙으로, 정제로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간이 망가지고 뇌세포가 죽고 심지어 위암까지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도 마늘만 믿고 건강 챙겼다는 분들이 간 수치 비정상, 위장염, 인지 장애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좋다고 알려진 마늘.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마늘 섭취 방법,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의사 한도윤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하게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건강해지려고 마늘을 한 쪽씩 꼭 씹어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실제로 병원에 오신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어 시작한 습관이었고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독소가 빠진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이유 없는 속쓰림과 피로감, 그리고 구토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4배를 넘었고 초음파에선 지방간과 만성 간염 소견까지 확인됐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간이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분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공복에 생마늘을 드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환자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복 생마늘 섭취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간과 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에 들어있는 강력한 성분 알리신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은 항균 작용과 해독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문제는 빈속일 때 위와 간에 가하는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에선 위가 매우 민감해져 있고 위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마늘의 알리신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점막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메스꺼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간입니다. 마늘의 유효 성분은 흡수된 뒤 간에서 해독과 대사를 거치게 되는데 간세포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과잉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 간염, 지방간, 심하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젊은 시절보다 간의 해독 능력,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복 생마늘 한쪽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마늘을 건강보조제처럼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먹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공복 생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간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로감과 소화불량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늘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줄 알았지. 병원 신세 지게 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생마늘 섭취는 위와 간을 동시에 공격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매일 드신다면 지금 바로 멈추시길 권합니다. 면역력 높이려고 마시는 마늘즙이 어떻게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집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살던 집인데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말은 71세 여성 환자분이 외래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마늘즙을 하루 2팩씩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선택이었고 지인들도 마늘즙 먹으니까 감기 안 걸린다, 면역력에 최고다라고 하니 믿고 복용하신 거죠.
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건 면역력 상승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력과 낯선 길을 방황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자꾸 잊고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거나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묻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진단은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MRI 검사에선 해마 위축과 뇌혈류 감소 소견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마늘즙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사실 마늘 자체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마늘즙처럼 고농축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중추신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도가 높습니다. 소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일 고농도 섭취를 반복하면 오히려 뇌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마늘즙은 제조 과정에서 다른 유기산, 보존제, 당분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합쳐지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뇌혈관이 약해지고 혈류순환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독성 자극이 축적되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둔화,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에서도 고농도 마늘 추출물이 실험쥐의 신경세포에서 활성산소 생성량을 증가시키고 신경 염증 반응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요리에 쓰는 마늘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고농축 마늘즙을 마시는 건 신경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마늘즙 복용을 중단하고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미 손상된 기억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마늘즙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으면 내가 이걸 3년씩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늘즙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강한 자극의 농축물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겠다고 마늘즙을 무턱대고 드시는 건 오히려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늘을 오래 먹었더니 위가 뒤틀리고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믿기지 않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위에 가장 치명적인 마늘 섭취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에 신경 많이 썼어요. 아침마다 생마늘 3쪽씩 꼭꼭 씹어 먹었거든요. 근데 위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건 73세 남성 환자분이 위내시경 결과를 듣고 하신 말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깨끗하게 챙기시던 분입니다. 특히 건강식에 진심이었고 유기농 생마늘을 10년 넘게 매일같이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건강을 무너뜨린 건 술도 담배도 아닌 바로 매일 아침 공들여 먹었던 생마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명치 끝이 찌릿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죠. 그런데 3개월 전 구토 중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면서 급히 응급실에 실려왔고 내시경과 조직 검사 결과는 조기 위암, 그것도 위 상부의 점막에서 시작된 만성 자극에 의한 세포 변화 소견이었습니다. 마늘은 물론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자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그 자극이 위장에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이 수년간 쌓이면 결국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켜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특히 생마늘 속 알리신과 다이알릴 설파이드는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공복이나 빈위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산과 함께 작용해 위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화생이라는 전암성 병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집단에서 위 점막 손상률과 위암 발생 위험이 높게 관찰된 바 있습니다. 적당량을 조리하여 섭취한 경우는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생으로 고농도로 먹는 방식은 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자분도 생마늘 섭취를 멈춘 뒤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걸 먹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내 몸을 망친 줄은 몰랐어요. 마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문제였던 거죠. 이 사례는 단지 운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다고 알려진 정보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례, 정제된 마늘 캡슐을 먹었을 뿐인데 간이 망가졌습니다라는 건강기능식품의 충격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을 생으로 안 먹어요. 정제된 거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간이 이렇게 나빠졌죠? 이건 68세 남성 환자분이 간 수치 결과를 들은 뒤 했던 말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마늘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 왔습니다. 캡슐 형태라 먹기도 편하고 냄새도 없어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마늘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과 메스꺼움, 그리고 오른쪽 배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 ALT, AST 간 수치는 정상 수치의 4배 이상으로 상승해 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 지방 침착과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성 간염 초기 단계였습니다. 정제 마늘 제품은 생마늘보다 간편하고 정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치 비타민처럼 안전한 보조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늘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이들 제품은 일반 식사로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간에서 해독, 대사되어야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간은 음식물, 약물, 독소 등 우리 몸에 들어온 다양한 물질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농축된 마늘 성분이 장기간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엔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지만 이게 반복되면 염증, 세포 파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간질환 연구소에서도 고농축 마늘 추출물이 약물성 간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례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이러한 성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어도 무턱대고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다른 복용 약물이 없었고 유일하게 꾸준히 섭취한 게 정제 마늘 캡슐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중단하고 간 보호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간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마늘 제품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면 내 간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요. 정제 마늘 제품은 제조사마다 함량, 성분, 흡수율이 다르고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품은 음식처럼 먹어야 합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고농축 캡슐 형태로 매일같이 장기 복용하는 건 영양 보충이 아니라 간 독성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던 마늘칩이 심장 건강을 무너뜨린 실제 사례, 고온 조리된 마늘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심장 협착이 왔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사는지를 설명하며 어떻게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습관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마늘칩. 매일 아침마다 직접 만든 마늘칩을 샐러드에 넣고 점심에도 고소한 마늘 기름으로 볶은 밥을 즐기던 생활. 이건 그녀의 작은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마늘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특히 기름에 구우면 맛도 좋고요. 하지만 이 자부심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 환자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의 2배를 넘었고 관상동맥 협착은 70%에 달했습니다. 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전 발견되어 스텐트 시술로 치료는 가능했지만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마늘 자체는 분명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마늘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기름에 볶을 경우 마늘의 유익한 성분은 대부분 파괴되고 대신 기름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산화지방과 아크롤레인이라는 유해 물질이 혈관 벽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들 유해 물질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게다가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한 물질입니다. 섭씨 60도 이상에서 대부분 분해되며 튀김처럼 150도 이상 고온 조리 시에는 건강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심장에 해로운 식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튀기거나 굽는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혈관 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혈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이 큰 위협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환자분은 그 후 마늘칩과 마늘기름 섭취를 전면 중단했고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고 혈압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쉬워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마늘을 튀겨 먹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한 식재료도 조리 방법이 바뀌면 그 효능은 사라지고 해로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마늘, 바삭하게 구운 마늘칩, 향을 더한다고 볶아낸 마늘기름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심장과 혈관에는 독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과 함께 마늘을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위험한 상호작용의 실제 사례, 특히 혈압약, 당뇨약 복용자들이 마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당도 괜찮다 해서 건강해졌나 싶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72세 남성 환자분의 딸이 응급실에서 울먹이며 한 말입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고 꾸준히 혈압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마늘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딸이 챙겨준 흑마늘 농축액을 하루 2포씩 복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 같았고 식후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아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식은땀을 호소하더니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혈압 쇼크와 저혈당성 혼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분이 약을 바꾸거나 복용을 늘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추가된 건 바로 흑마늘 농축액, 평범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강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된 추출물이었던 겁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용은 혈압약, 혈당 강화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더 세게 만들어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농축된 마늘 추출물일수록 이런 상호작용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또한 마늘은 간의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의 혈중 농도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유럽심장학회에서도 마늘 추출물이 항응고제, 혈압약, 인슐린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노년층에서 심각한 혈압 저하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흑마늘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한 후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안감이 지속돼 흑마늘은 물론 다른 건강식품 섭취도 전면 중단하셨습니다. 그의 딸은 말했습니다. 좋다고 해서 드린 건데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건강식품도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과 겹치지 않는지,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 없이 무턱대고 복용하면 좋다는 음식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기미 없앤다고 생마늘을 얼굴에 바르다가 피부가 괴사해버린 충격적인 외용 사례를 통해 마늘을 절대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기미 없애려고 생마늘을 발랐는데 지금 얼굴이 타들어가요. 이건 66세 여성 환자분이 응급 피부과 외래에 들어와 거울도 보지 못한 채 울먹이며 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피부과 치료는 비용이 부담되어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기미에 생마늘을 바르면 멜라닌이 사라진다는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천연 치료법이라는 말에 믿음이 갔던 거죠. 그녀는 생마늘 한쪽을 갈아 화장솜에 묻혀 양쪽 광대 부위에 붙였습니다. 따끔했지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증거겠지라고 생각하며 15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화장솜을 떼는 순간 피부는 벌겋게 부어오르고 수포가 생기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진물이 흐르고 다음 날엔 검게 착색된 화상 부위가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학 화상 진단을 내렸고 치료와 함께 흉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색소 침착은 이미 깊숙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기미는 그냥 두고 살 걸 그랬어요. 마늘에는 강력한 성분인 알리신과 다이알릴, 디설파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균, 항산화 기능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면 강한 자극성 화학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 얇은 피부, 상처가 있는 곳에 바르면 단시간 내에 표피와 진피층을 손상시키며 심하면 조직 괴사나 영구적인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피부는 수분 함량과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손상되고 흉터가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마늘즙에 노출돼도 일부 환자에게는 2도 이상의 화상 반응이 발생하며 치료 후에도 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남성 환자가 무좀 치료를 위해 생마늘을 발에 직접 문지른 뒤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며 염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늘은 살균력이 좋다니까 무좀에도 효과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도리어 피부 감염 악화로 이어졌던 사례였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의 공통점은 의학적인 근거 없이 입소문이나 인터넷 글만 믿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피부 손상, 정서적 충격, 장기 치료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조차 방법이 중요하듯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고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연이라 해도 우리 몸에는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